정세균 총리가 이제 바꾸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세균 총리, 뭐 아직까지 총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전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정세균 총리는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뭐 대독의 형태든 하여튼 유형민 그 비서실장이 그 부분을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이미 그 총리 시절에 이거 그 최근에 임박한 시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들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떨어지는 추세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친문 성향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기대 섞인 전망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이낙연 예. 총리와 함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정 총리가 지금까지 담아내왔던 어떤 그 지지율을 이번 기회에 자신이 가져오겠다. 뭐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내세워서 이른바 세균 이런 이름을 내세워서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성과를 내고 그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뭔가 지금까지 약간 정치되었던 지지율 반전을 이뤄낼 계획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대선 스케줄이라는 어떤 시간적 한계에 밀려서 이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을 가져가 주지 않는 한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장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외로운 길을 가긴 간 거잖아요. 예, 군포에서 계속 정치했으면 벌써 아마 5선, 6선에서 네. 국회의장도 네. 뭐 할 법한 네. 그런 선수를 쌓았을 텐데 네. 고향 대구, 민주당에게 대구란 사실 정치적 험지 아닙니까? 험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되는 벽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이뤄냈죠. 그래서 TK에 처음으로 이른바 깃발을 꽂게 돼서 이제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전국의 지역에서 고루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희생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온건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좀 이렇게 너무 중도 쪽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부분을 원래 그 김부겸 의원의 장점이 잘 조율해 온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이제 뭐 인사청문회와 그다음에 국회 인준을 거쳐야겠지만 이미 한번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보면 당내에서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도 굉장히 잘하면서 그 국정 전반을 마무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총리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에게는 늘 선택의 순간이라는 게 있는데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에게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네네.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었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당대표에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았고 본인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대통령이 개각을 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갈 수가 없고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면 나는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오해를 낳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만약에 풀어지면 대통령의 뜻이 김부겸에게 있다. 예. 그게 결국은 대표 경선에 도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른바 대통령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이른바 지레짐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공격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장관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뜻이 반한다고 해서 인사권자의 어떤 뜻과 다르게 본인이 그냥 바로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이해찬 대표 입장은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생각을 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돕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했었죠. 예. 그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이해찬 대표가 그때 당시에 또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를 하게 됐죠. 예. 문재인 대통령 아까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로 나타났죠. 네. 민주당 지지도가 31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여당 지지도보다 떨어졌어요. 네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국정 운영 말기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30%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역대 대통령들에 비춰보면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떨어지는 속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정 운영에 어떤 책임을 진 정부 여당으로서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번에 그 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정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는 인식들이 공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된 인식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도 그 변화를 맞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변화를 다시 주기 위해선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은 어떤 그 실적으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지금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패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분을 회복하고 만회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적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어떤 고통의 기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최근 여당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번 당권 주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뭐 그 소상공인들 소급해서라도 근데 사실은 이게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손실보상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소급해서라도 그 손실을 좀 보상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은 어찌됐든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그 영업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굉장히 제한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등에 대한 어떤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필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방향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